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빅그린 산단으로 옮기는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송정역 일대 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에 탄력이 기대됩니다. 금호타이어 이전이 추진되면서 빅그린 산단이 예정지인 현대차 합작 공장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 협상 재개를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할지를 두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20대가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3차례나 끊고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송정역 근처에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빅그린 산단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장 이전이 성사된다면 송정역 일대와 빅그린 산단을 동시에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계상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광주 송정역 시설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공장 부지 규모는 40만 제곱미터, 공장이 세워진 지는 45년이나 됐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광주 외곽 지역이었지만 도심이 확장되고 KTX까지 개통되면서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광주시와 금호타이어는 미래에셋태우의 타당성 용역을 맡겨서 공장 이전 계획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공장이 옮겨갈 대상지는 광주에서 가까운 빅그린 산업단지이고 현재 부지는 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부터 금호타이어 부지를 포함한 광주 송정 역세권 개발의 전망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하고 맞물려서 한번 큰 그림을 좀 구상해 보겠습니다. 60만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 중인 KTX 투자선도지구는 10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될 전망이고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에도 지지부진했던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도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회사인 미래에셋은 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여수 경도 개발 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의 공장 부지를 개발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신규 공장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첨단 설비를 새로 마련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자금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빅그린 산단은 자동차 전용 산단입니다. 협상이 잘 풀리면 현대자동차 합작법인이 공장을 지을 곳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기업과 타이어 기업이 한 곳에서 만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 계획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로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투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기업의 공장 이전 계획이 청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합작법인이 세워졌을 때 자동차 특화 산단으로 시너지를 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정치권 움직임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잇따라 관심을 촉구했고 조일차이 만들기는 일제의 최대 강경 현안입니다. 지금까지 잘했지만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진출에 앞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당 역시 이달 말을 언급하며 투자 협상 임박을 암시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와 접촉을 이어오던 광주시는 본격적인 협상 재개를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사회연대 일자리 특별보좌관에 노동계와의 가교 역할과 자동차 분야 정책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임명했습니다. 기아차 노조 지회장 출신이기도 한 박 특보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특별보좌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전반을 이끌며 마지막 결실을 끌어낼 거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가까운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할지를 두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 두 가치가 또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오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룡강 장록습지는 다른 습지와 달리 도심과 매우 가깝습니다. 3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방대한 습지는 야생동물과 희귀동식물의 서식지입니다.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2급인 삭은 물론 노루나 고라니로 추정되는 발자국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광주시가 담양습지 등과 같은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환경부에 조사를 의뢰했더니 830여 종의 야생동식물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다른 하천보다는 그래도 아직 자연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특징이었고요. 그런데 습지보호구역 추진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곳의 생태를 온전히 보존하자는 측과 일부 구간에는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측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대 주민들이 습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축구장이나 주차장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을 세울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같은 항룡강인데 장성군도 꽃길 조성이 다 돼 있고 또 나주 쪽도 이렇게 꽃길 조성이 돼 있는데 우리 왜 광산구 지역만 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하지만 환경단체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주민들 삶에도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육상 생태계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중간에 어떤 생태계 단절이 일어나게 되면 그 하류에 살고 있는 생물체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장을 조사한 국립습지센터는 해당 구역이 보존 가치가 있다면서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보존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해준다면 또 언제든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갈등이 커지자 광산구 의회가 간담회를 열었는데 일부 의원은 개발에 무게를 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데 거기는 습지를 보존을 합니다. 그거는 조금은 주민들이 무지한 불편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하천습지 보호구역인 영산강 담양습지는 이명박 정권 당시인 지난 2011년 4대강 사업을 위해 일부가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습지를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의 해묵은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들을 스스로 철회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자유한국당이 극우 인사들을 추천해서 5월 영령과 광주 시민들을 모독했고 해당 인사 중에는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물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중당 광주시당은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자유한국당에 요구했고 광주 진보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20대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은 게 벌써 3번째인데 발찌가 쉽게 훼손된다는 사실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7살 민모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신호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 일요일 밤 11시쯤. 민 씨와 함께 모텔에 있던 여성이 전자발찌를 찬 민 씨를 신고하겠다고 하자 집으로 도망간 다음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진 겁니다. 민 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입니다. 이 전자발찌 안에는 잘 잘리지 않는 스테인리스 강이 내장돼 있지만 민 씨는 이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망갔습니다. 민 씨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망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민 씨. 민 씨는 2013년과 2016년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훼손할 때마다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13년에도 한 번, 16년에도 한 번, 두 번이네. 두 번은 징역 1년씩 받았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힘들도록 만들고 있지만 더 날카로운 도구로 끊고 달아나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욕구 정도를 다 우리가 파악을 못하거든요. 좀 훼손 욕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가슴 떨리죠. 딸들이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걸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안 떨어지는 걸로. 재범률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게 하는 게 좋겠죠. 아마 그런 사람이 주변에 산다면은 되게 불안하고 걱정될 것 같아요.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사흘째 민 씨를 뒤쫓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선 광주 133명과 전남 102명 등 모두 235명의 성범죄 등 강력사건 전력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따뜻한 남녘에는 동계 전지 훈련을 하는 운동부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훈련을 하고 있어서 어린 선수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중학교 야구부가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목포의 야구장.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자 선수들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세먼지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최대한 피해를 좀 줄이고자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 전지훈련팀의 사정은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인근의 국제축구센터. 축구장이 희뿌연 미세먼지에 갇혀 있지만 어린 선수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건강이 걱정입니다. 미세먼지 좀 많은데 걱정 안 되세요? 조금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지. 근데 일정이 잡힌 거라서. 1시간 동안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1시간 반 동안 담배 연기를 간접 흡연한 것과 비슷하게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미세먼지 대응 지침에는 단축 수업을 하거나 야외 체육 활동을 자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전지훈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감독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훈련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뉴얼 상에는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현장에 있는 감독님이나 이제 지도교사가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수위를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전지훈련에 관한 미세먼지 대응 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 무리를 빚은 화순군의회 의원들이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로 떠났던 화순군 의원 5명은 당초 13일에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이틀 앞당긴 지난 11일에 귀국했고 터키로 떠났던 화순군 의원 4명도 일정을 하루 앞당겨 돌아왔습니다. 화순군 의원들은 8대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 이후 3번째 해외 연수에 나섰는데 경북 예천군의회 파문 등으로 지방의원 해외 연수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조기 귀국했습니다. 고흥군 수협 임원단이 해외에 나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흥 지역 여성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군 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대의원 41명이 지난해 4월 필리핀 관광 도중 집단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고흥경찰서는 지난해부터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산하기관에서 성고충처리위원이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객상담원인 여성 직원이 직장 내 성고충처리위원으로부터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해당 산하기관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가해자를 민원 대응 업무에서 배제해 분리했고 양측 동의하에 광주시 인권ombudsman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한 낚시여선이 조선소로 옮겨져 오늘부터 합동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해경은 유관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선박의 충돌 흔적과 선내 CCTV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닷새 동안의 집중 수색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함정 3척과 민간 저인망 어선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구례군 구례읍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축사 2동을 태우고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나 가축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축사 내부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원정 보복 폭행 혐의를 받아온 수도권과 광주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수도권 조폭 27살 김모 씨를 최근 인천에서 붙잡아 구속했다며 이로써 원정 보복 폭행에 연루된 수도권의 조폭 28명과 광주 조폭 7명 등 35명을 모두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